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S 미디어의 김종도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법과 그리고 좋은 부동산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아니면 시세를 알 수 있는 아파트보다는요, 상가나 토지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대표님, 왜 상가 증여가 더 절세가 가능한 거죠? 네. 제가 오늘 아파트 증여보다 상가 증여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등세법상 평가액이 원칙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시가는 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파트 증여보다 상가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파트는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우선 적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증여하면은 그 증여일 전 3개월 전에 동일한 그 평형대, 층수도 비슷하면 좋겠죠. 동일한 평형대에 비슷한 층수. 이런 것들이 거래된 그 가액을 바로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들은 보통 이렇게 같은 평형대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주로 있죠, 아파트는. 그래서 따라서 아파트는 매매 사례 가액이 이렇게 최근 3개월간의 거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상가를 한번 봐볼까요? 상가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게 동일한 평형대에 동일한 비슷한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죠. 1층 상가만 해도 코너 자리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죠. 또한 두 번째로 적용될 그런 수용 공매, 감정 가격은 더더군다나 적용이 어렵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그런 기준 금액, 따라서 그 기준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아파트 증여보다 상가 증여할 때 사실 증여 재산 평가가 낮은 금액으로 되는데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말씀드리면요. 기준 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70%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옆집 아주머니가 비싼 그런 평형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 10억 원에 거래했다고 치면은 사실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자, 상가는 그런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했죠. 따라서 그 기준 시가인 약 한 60, 70% 정도? 70% 정도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이 아니고 7억으로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상가를 예를 들어 부담부 증여로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채무를 끼시고 주면은 이렇게 아들이 그 채무까지 승계해서요. 그 이자 납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죠? 상가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증여할 때는 본인이 갖고 계신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상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